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감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일주일 동안에 정말 고군분투 했고, 한 주의 마감을 오늘 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기대를 좀 저버리는지, 시장이 좀 후반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저는 이번 주 마무리가 정말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주봉을 완성시키는 데 좀 기대를 했는데, 조금 불안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역시나 우리 시장에 대한 이 저점 확인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 대한 마감 포인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요.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쪽의 시장을 얘기했는데요. 우선은 코스피는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어제 또 오늘 최근에 수급 추이를 보시면은 오전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매도세를 키우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시간별로 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전자 쪽에 집중되면서 매도를 해왔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고르게 업종의 대표주에 모두 다 매도를 좀 보였다는 점. 사실 오늘 시장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 중에요. 1분기에 대한 기업 실적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비해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감소가 40% 이상으로 좀 실적이 저조했다. 역시나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이 지난 12월 달, 그러니까 4분기와 또 이번 1분기까지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2분기 때는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분위기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상반기는 정말 더 힘들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HTS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보셔야 되는 화면은 이 오늘 장중에 이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1,987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외국인의 수급 추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지수의 모습들이 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 미증시의 모습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후반이 되면서 꾸준하게 밀렸고 결국에는 상승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의 흐름 밀리는 것과 외국인의 밀리는 모습들, 사실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요, 삼성전자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지수 차트의 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장중 분봉의 모습인데요. 일단 출발은 좋았지만은 후반에 가면서 밀리는 모습들. 오늘 삼성전자가 그런 형태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후반대에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 동향이 사실 삼성전자에 좀 크게 비중을 담으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라면,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몸빵을 보고 시장에 대한 수급 그래도 견고하게 버티겠구나라고 봤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체 업종이 골고루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시청자님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매수가 집계되면 오늘 그래도 선방이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보겠다. 그런데 적당한 매도로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동향이 골고루 매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정말 업종 대표주들을 해서 후퇴하는 것이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주를 너무 마지막을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주봉이 마무리가 잘 되면 무역 협상에 대한 연기가 좀 기간이 있어서 반등 추세를 학습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음 주도 변동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매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좀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슈적인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 드리는 것처럼 지수의 움직임이 아니라 종목 개별적인 트레이딩 매매가 필요한 시장, 종목 장세로 대응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 내용 보도록 하죠. 오늘 이 대북 식량 공급에 대한 발표
예상을 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초반때는 비료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후반때 보니까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뭐 일부의 남북 경협주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선은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HTS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식량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난 이 비건 대표의 방한 소식과 함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식량 공급에 대한 의견 그대로 반영이 되었었고요.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오늘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경농과 조비, 항상 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죠. 일단 자후반때까지 강한 모습이었고요. 효성 OMB라든지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좀 저조했었는데 대신에 이 남북 경협주, 특히나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된 상태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이 관계가 또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심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식량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도적인 부분이니까 참여를 하겠지만은 경제적인 관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제재가 필요하다.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 차후에 뉴스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인디F, 신원, 좋은 사람들과 같은 이 종목들이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은 뉴스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오늘 특징적으로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의원의 1심에 대한 무죄 선고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ATTN, ATEC, 정다운, 형제 엘리트가 장중에 변동성을 나타냈고요. 사실 이 검찰의 의견은 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은요, 이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긴 했었지만은 조금은 이 단발성,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매매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다음 주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이슈적인 부분들로 찾아가셔야 돼요.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사실 아직까지도 영향권 안에 계속 갇힐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뉴스는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는 정말 큰 굵직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경제 지표 발표라든지 주요 일정은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지수에 대한 저점 포인트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2050포인트대에서 지수 방등했던 모습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변동폭을 2050선에서 높이는 2100까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피 예상에 대한 추이는 좀 HTS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물론 이제 저점 흔들리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미 있게 보는 지수 차트 흐름은요, 지난 이 화요일과 또 수요일에 나왔던 이 반등의 모습들이요, 사실 삼성전자 비롯해서 지수 방어를 크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 반등 추이를 벗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반등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반등이 나고 난 다음에는 지수가 사실은 이 양봉, 첫날 떴던 양봉의 모습들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양봉의 예상 추이를 좀 과거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는요, 이와 같이 큰 충격이 있고 난 다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었는데요. 사실 이런 학습 효과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 대한 마지막 공포를 키우고 난 다음에 호재적인 뉴스가 발동이 되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던 이유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공포 심리를 키우고 난 다음에 양봉 연출했을 때 저점 시그널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V자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이벤트에 대한 뉴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지수에 대한 저점 라인대는 2050선 라인대에 계속 꾸준하게 지켜주진 않을까, 네,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대를 지켜주진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등한다라면은 2100포인트대에서 움직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증시만 볼 수는 없고요. 미증시에 대한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어제까지의 모습이고 오늘도 이제 다우지수 연출되는 것 봐야겠지만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이요. 하루는 크게 급락을 했지만은 화수목까지 해서 양봉이 연출했고 저점 매수세가 잘 들어왔습니다. 미증시가 견고하기 때문에 다른 증시들도 기다려보는 입장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신흥국가 또 선진국에 대한 이격도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방향성은 차후에 따라갈 것이다. 미증시가 견고하게 지켜주고 혹은 반등까지 넣어진다면은 다른 지수들도 따라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일단 다음 주는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에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기업의 실적 둔화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 장세로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대표 종목들에 대한 실적 개선 뉴스가 아직까지는 기다리기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조금 긍정적이겠지만은 지금은 1분기,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종목 장세로 대응하자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를 본다라면은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 연준의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좀 섞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연준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 연설을 좀 들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지수 방어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22일 날 체크를 해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